자, 이제 우리 조금 잠 좀 달아나셨다면 이제 저랑 영어에 대한 이야기,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만 간추려서 간략하게 전해드리고요. 영어에 대한 이야기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넘기는 PPT가 생기더라도 그렇구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어떤 선이든 간에 시작 지점에서는 지금 마치 두 선이 맞닿을 듯 보이죠. 그런데 저 끝쪽에 가보면 이렇게 커다란 차이, 정말 하늘과 땅과 같은 큰 차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작점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남은 그 인생의 결과가 정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제가 댁으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손 들어보세요.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생겨졌는데 망각곡선. 아주 똑똑한 친구지만 아닙니다. 또요. 뭐라고요? 안타깝네요. 답이 들린 것도 같은데 목소리가 좀 작았습니다. 자, 제가 공부 그래프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교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수험생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때마다 특히 현역 고3 친구들이 어김없이 보여줬던, 열이면 9은 보여줬던 공부 패턴입니다. 자, 일단은요, 저 빨간 선, 가장 높은 공부 수치를 자랑하는 이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제 여러분 고2 겨울방학부터 고3 3월 모평 전까지의 시기입니다. 모두가 난 이제 고3이야. 정말로 미친 듯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왜 곡선이 뚝 떨어질까요? 왜 그렇죠? 3월 모평을 기대만큼 못 봤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한 2달 공부하고 당장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한 것 자체가 욕심인데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가 태어나서 제일 열심히 2달을 보냈는데 왜 바로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실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또 한 번 열심히 공부하는 짧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자, 이때가 언제일까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수시가 중요하다던데 이제라도 내신을 챙겨야 되겠어.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파고들죠. 자,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네, 중간고사 끝난 직후. 이제 날도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공부는 손에 잡히지 않죠. 그래서 이때부터 공부를 조금씩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바짝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여름방학 시기입니다. 온갖 특강들을 찾아다니며 성적 역전의 마지막 기회라며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 그러다가 저 그래프가 하얀 곡선을 그리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9월 모평이죠. 9월 모평을 보고 나서 갑자기 어떤 반은 D-100 몇십 일이 아니라 400 몇십 일로 바뀐 반들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누가 바꾼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스스로 바꿔놓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보시면 후반부 곡선은 어떻습니까? 그래프도 아니고 정말 이상한 파도를 그리고 있죠. 자, 이 시기는 멘붕의 시기입니다. 보통 시험이 한 40일? 이 정도 앞으로 다가오면 갑자기 축구나 농구에 몰두하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참 알 수가 없죠. 고3인데 체대에 진학을 하려는 것도 아니었는데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여학생들 중에는 멍하니 창밖으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멘붕의 시기, 이런 시기가 오지 않을 것 같죠. 자, 아마 부모님들은 댁에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다 생각하시겠지만 담임교사인 저로서는 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고3인 우리 아이들이 신생아만큼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가 정말 집에서 2시간만 자고 왔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조회부터 7교시까지 8시간을 잤으면 그 아이는 이미 10시간을 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은 그 아이를 깨워서 물어봤어요. 얘야, 너 왜 이렇게 자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졸려서 라고 대답했을까요? 선생님, 눈 뜨고 있으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자꾸 자게 돼요. 그때 제가 생각났던 것이
제가 좋아하는 책 어린 왕자의 한 대사였습니다.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술주정뱅이야, 넌 왜 이렇게 술을 마시니? 내가 술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그걸 잊으려고 술을 먹는 거야. 자, 우리 친구들도 이제 이런 패턴에 보이면서 이제 손을 놓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는 정말 뭘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조차도 이렇게 파악하기가 힘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현역 한 반에서는 80% 이상의 학생들이 보이는 곡선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제가 최고 수치로 공부하라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한 70%, 80%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힘으로만 가실 수 있다면 그러면 분명히 그 학생은 성공한 거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시기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단언코 단어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단어는 외우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10년간 안 외우고 있잖아요. 언제 외우실 건데요? 외우면 되죠. 근데 언제 하실 건데요? 지금이 그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시게 되죠. 그러면 뭘로 외울까요? 그럼 어떤 걸로 외워야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정답 없어요. 굉장히 주눅 드셨네요. 제가 너무 윽박질렀나 봐요. 자, 어떤 걸로 외워야 할까요? 연계교재. 좋아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누구의 하나는 이야기입니까? 상위권 친구들. 자, 연계교재의 주옥 같은 지문들이죠. 그런데 필자가 글을 쓸 때 여기 있는 단어를 한번 다 외워보렴 하면서 쓴 글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자주 쓰이는 어휘랑 자주 안 쓰이는 어휘랑 당연히 다 섞여 있겠죠. 근데 지금 중하위권 친구들은 하루가 급하죠. 그래서 반드시요, 집에 굴러다니는 그 어휘집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거 찾으셔서 3월 개학하기 전까지 이 어휘집은 무조건 3회독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몇 번 봐야 한다고요? 3회독.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 외웠는데 지문에서 보면 기억이 안 나요. 당연하죠. 몇 번 봐야지 비로소 여러분이 지문에서 봤을 때 외운 단어란 느낌이 들기 시작하냐면 그게 3회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그 어휘집 페이지 곱하기 3 하신 다음에 남은 일수로 나누셔서 그 분량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연계교재에 나온 단어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연계교재 1회독 하는 동안에는 연계교재에서도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죠?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설명회로 오면 소개하는 저희 반 예전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축구 선수였어요. 되게 촉망받는 친구였는데 부상을 당해서 갑자기 축구를 그만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거든요. 선수 생활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래서 어느 날 공부를 하겠노라라고 저를 찾아왔는데 머리를 빡빡 밀고 찾아왔어요. 놀랍죠? 남학생들은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머리를 먼저 스스로 이렇게 밀고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찾아와서 뭐부터 하면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친구의 상태가 B랑 D, P랑 Q를 잘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럴 수 있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잘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너 하루에 단어 200개씩 외워올래? 내가 검사해 줄게. 그랬어요. 말은 했지만 저도 그 친구가 해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3달 동안 그 친구는요, 하루도 빼지 않고 저한테 왔고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업무하느라고 좀 바빠서 미안한데 복도에서 좀 기다릴래? 그럼 저는 좀 기다리다 갈 줄 알았어요. 제가 나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를 봤어요. 9등급이었던 이 친구가 몇 등급까지 올랐을까요? 5등급 초반까지 오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전교에 소문이 났어요. 모든 학생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제가 뭘 해줬다고 생각했나 봐요. 자, 그러더니 어떻게 했니에요, 걔가.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들도 그렇게 해보겠대요. 그 해가 끝날 때까지 그 친구처럼 매일같이 200개를 검사받는데 성공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결국 수능에서 2등급 초반이라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독하게 단어 공부만으로도 성적에 어느 정도 향상 효과를 누리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라고 표현하냐면 장님이 눈을 뜬 기분이다라고 해요. 해석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도 일단 아는 글자들로 이루어진 그 시험지 얼마나 반갑습니까? 단어가 가진 힘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받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암기해야 될까요? 자, 과연 하루에 몇 개 암기해야 될까요? 이거 맞춘 친구 정말 커다란 상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우리 줄무늬 친구. 30개에서 50개 틀렸어요. 자, 또요. 없습니까? 아, 네, 우리 후드 친구. 70개에서 100개 무작정 많이 한다고 하면 제가 맞았다고 할 줄 알았죠? 아닙니다. 자, 네, 우리 남자친구. 10개, 넌 좀 맞아야 되겠다. 자, 저기, 예, 안경 낀, 네. 지문 5개? 질문 5개에 들어있는, 지문 5개에 들어있는 단어. 네, 모두 다 사실 좋은 답이긴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등급 곱하기 10은 최소한 외워주셔야 되는 그날의 단어 암기 양입니다. 자, 이쯤에서 웃는 친구들이 생기죠. 왜일까요? 그 친구의 등급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등급이 곱하면 아주 많은 숫자가 나오는 등급인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저 그럼 8등급인데 말도 안 돼. 그럼 80개 외워요? 80개 외우셔야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8등급이면 단어 공부만 투자하셔도 바쁠 때예요. 일단은 그렇게 투자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요. 그러면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솔직히 우리 단어 외우면 다음날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리죠? 바본가 봐. 나 머리가 나쁜가 봐.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다음날 다 잊어버려요. 원래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잊어버리는 거지 우리 뇌 어딘가엔 들어있다라고 해요. 근데 아직 그 연결고리가 실처럼 가늘어서 내가 필요할 때 정보를 빨리 인출할 수 없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 단어를 자꾸 마주치면 그 실이 두꺼워져서요. 나중엔 휙휙 빨리 잡아당길 수 있게 되는 거래요. 자, 그럼 어쨌든 어떻게 외울까요? 자, 일단 제가 추천하는 방법 효과 만점입니다. 오늘 외워야 될 단어가 50개다 하면 종이에 마구잡이로 50개를 쓰세요. 근데 쓰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으로는 계속 발음도 해보시고 뜻도 중얼중얼 하면서 쓰는 겁니다. 자, 뇌는요, 뭔가 이렇게 방향이 무질서한 것을 인식할 때 활성화가 잘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를 쓰시는 거 우리 자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학 공부하세요. 하다가 쉬는 시간에 꺼내서 기억나는 거 몇 개 있나 한번 지워보세요. 그리고 안 외워진 건 어떻게 해요? 계속 중얼중얼 또 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또 사회 공부하세요. 하다가 꺼내서 다시 지우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언제까지 반복할까요?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날 잠들기 전에 오늘 외운 단어 쭉 읽으시면 성공. 제가 생각했을 때 단어 외우기의 성공은 잠들기 전까지만 기억하시면 성공한 거예요. 다음날? 그건 다음날의 일이죠. 욕심내지 마세요. 어차피 우린 몇 번 읽을 거니까? 3번 볼 거니까 그 책. 그죠? 자, 또 정말 안 외워지는 단어들도 있어요. 유난히. 이런 것들은 포스트잇 같은 것에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내가 자주 가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냉장고 문이라든지, 그죠? 공부만 하라고 하면 갑자기 자주 가게 되는 화장실이라든지, 자, 이런 곳에다가 붙여놓고 앞에는 영어, 뒤에는 한국말을 써놓으세요. 그래서 가다가 아는 단어는 이렇게 보시고요. 생각 안 나는 건 이렇게 뒤집어서 뜻을 보시고요. 일주일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한번 이제 끝나고 나면 싹 일주일이 지나면 교체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길게 이야기 안 한다 했는데 어휘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계교재 중요하다 이야기 많이 하죠. 연계교재 이제 몇 회 독하는 게 일단은 이제 우리 예비 수험생들의 목표인가요? 안 볼 거예요? 아니죠. 몇 회독 하실 거예요? 3회독.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3회독이라는 게 참 이상적인 숫자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이 얘기도 해드려야죠. 우리 연계교재가 총 듣기는 몇 권입니까? 2권 막 이런다? 아니요.
1.5권. 왜냐하면 수능 완성에서는 실전편에만 듣기가 있거든요. 우리 듣기는 연계율 100%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100%예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진짜 이것만 해도 돼요? 네, 진짜 그것만 해도 돼요. 제발 그것만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이트 홍보하려나 봐. 그게 아니고 시기 계획을 정말 잘 세우셔야 되는 게 보통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는 학교에서 1학기 내도록 진도를 나간 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수능 특강만 보다가 여름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지? 인터넷 수능을 일단 너무 바쁜데 이건 일단 그만 봐야 되겠어. 수능 완성이 벌써 나왔네? 수능 완성부터 볼까? 이렇게 해서 중간에 못 보는 교재가 생기고요. 실제로 수능이 다가왔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선생님, 연계 교재 중에 꼭 2권만 봐야 된다면 뭐만 봐야 될까? 이런 질문 정말 다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기별로 내가 끝내야 할 것들의 끝점을 정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 이상적인 공부의 시기입니다. 일단 지금부터 12월, 1월 저는 솔직히 수능 특강 시작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2월까지도요. 개념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라 하는 것은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문장 단위에서는 해석이 엉킴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문의 논리 구조 이런 걸 일단 떠나서 문장 단위에서는 해석이 막힘없는 상태를 이때까지 만들어 놓으셔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기출 분석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자, 근데 기출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한 번 볼 때 제대로 봐야죠. 나중에 또 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실력이 는 게 아니고 기가 막히죠. 답이 기억이 나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뭐야 이거 낙타에 대한 거 이거 3번이었는데 귀신 같아요. 다시 풀어볼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출을 접할 아직 문장 단위 공부가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기출은요. 나중에 후반부에 우리 이제 시간 조절하는 문제풀이 많이 할 때 시기가 오잖아요. 그때 넘겨서 푸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기출보단 개념을 다지셨으면 좋겠고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엔 당연히 이 시기에 기출을 정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수능 특강의 시기가 오죠. 그런데 재학생들은 내신 시험도 끼어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4월까지 끝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5월 중순까지는 최소한 6월 모평 전까지는 꼭 끝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름방학 시기 이용해서 인터넷 수능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함정은 몇 권이라는 거. 2권이라는 거. 근데 자꾸 현실을 무시하고 한 권만 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능 완성은요, 가급적이면 9월 말까지 끝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또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9월 모평 전에 이걸 끝내려고 그냥 막 빨리 진도만 나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번 볼 때 제대로 안 보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답만 생각나는 현상. 그러니까 그냥 9월 말, 10월 초까지를 목표로 잡고 완벽하게 한번 쫙 끝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남은 시기요? 죄송해요. 남은 시기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복습하는 시기를 가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제일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연계 교재를 어떻게 봐야 할까? 자, 일단 요게 우리 교재를 딱 넘겼을 때 문제집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어떻게 푸시겠어요? 솔직히. 괜찮아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자,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안 푸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풀잖아요. 어떻게 하죠, 우리? 자, 일단 목소리가 커야 대학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읽어요. 굉장합니다. 네, 읽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읽어요.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주제를 찾아요. 솔직히 찍어요. 너 조금 이따 남으세요. 자, 또요. 자, 제가요. 이걸 읽고 나서 답을 맞추기 전에 그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답을 안 맞춰도 이건 100%네. 무조건 맞았어.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는데 2번 아니면 4번인데 이런 것도 있고요.
아, 이거는 맞았어도 맞은 게 아니야. 영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 느낌은 문제푼 직후에밖에 떠오르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걸 난이도로 표현하셔야 돼요. 왜 이 작업을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상적인 시기에 이상적으로 공부를 끝내면 좋죠. 근데 현실이란 게 그렇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막판에 어떤 일이 생겨요? 이거 다 볼 수도 없고, 뭘 보고 뭘 안 보지? 그럼 이제부터 뭘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쌤이 찍어준대. 평가원에서 그거 모를까요? 출제 들어갈 때 시중에 있는 모든 변형 문제집, 유명한 사설인간 강사들의 변형 문제집 다 수거해서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겹치는 문항이 있는지만 따로 검수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찍어준 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느꼈을 때 그 난이도가 제일 중요한데 이 작업을 안 해서 자꾸만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난이도 표시하고. 답 맞추고 싶죠? 잠깐 참으세요. 자, 우리 처음 풀었을 때 시간을 재고 푸셨다면 두 번째 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 제한 없이 한번 사전도 찾아가면서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풀면서 주제문도 이렇게 좀 표시하면서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답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시간을 쫓기면서 풀었을 때 3번 같았는데 찬찬히 읽으니까 2번이구나.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는 조금만 연습하시면 맞출 수도 있는 문항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답 맞추는 게 급해요, 항상. 그렇게 답 미리 맞추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다 읽고 난 뒤에 꼭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뭔가요? 마인드맵 형태로 내용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거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나만 알아올 수 있으면 되잖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막판에 정말 시간이 없어지면 이것만 보면서 키워드를 다시 거꾸로 떠올리는 공부 방법도 있어요. 협력할 때 더 잘 배운다. 이 글에서 협력이란 단어가 뭐였더라? 협동학습이 뭐였지? 이런 식으로 거꾸로 공부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인드맵으로 정리하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 볼 때 제대로. 이거 이제 여러분 딱 수능 특강의 첫 장을 넘기실 때 이 말 딱 쓰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때 그 파란 옷을 입은 여선생님이 그랬어. 처음 풀 때 제대로 하라고. 자, 그리고 저는 이 방법 진짜 좋더라고요. 그날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잠들기 전에 우리 모든 그 연계교재 지문은 mp3 파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듣는 거예요. 귀로 한번 딱 들으면 내용이 이렇게 쭉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거든요. 듣는 원어민 속도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당연히 오래 걸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 하시면 듣기도 귀도 트이면서 내용에 대해 다시 리마인드도 되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구체적인 예문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법 이야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해야 될까요? 한 문제 나오는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어법은 물론 어법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아까 우리 2월까지 뭐 끝내기로 했죠? 문장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를 읽는 눈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기본 개념을 한번 쭉 훑으셔야 돼요. 그게 아까 말했던 그 기본 개념의 시기에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어법의 기본 개념들이 쭉 있어요. 우리 이제까지 사실 학교에서 어법을 배울 때는요. 우리 교과서라는 게 지문 내용별로 구성이 돼 있는 거지 어법을 이렇게 쭉 체계적으로 줄을 세워서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개통을 세우셔서 이렇게 쫙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 안 하신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 방을 예로 들면 옷은 많아요. 근데 막 사서 던져놔가지고 이게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한 번쯤은 색깔별로 용도별로 쫙 정리하시는 그게 필요하다고요. 자, 그게 이제 여러분이 기말고사 직후부터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뭘로 공부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모든 다른 것들은 기출을 좀 뒤로 미루고 준비가 되면 하셔도 된다 했는데 어법만큼은 한 3개년 기출만 보시면 와, 지독하다. 이렇게까지 나왔던 게 또 나올 수 있나? 올해 뭐 나왔는지 보셨습니까? 동사 쓸래? 준동사 쓸래? 모든 전국의 수험생들이 예측하고 있던 그 어법, 그 문항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죠? 나올 게 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출을 분석하시는 것이 어법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먼저 하셔야 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자, 이렇게 생긴 노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쪽에는 기본 개념을 쓰시고 아래쪽에는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뭐 이 문제집 풀 땐 여기다 쓰고 이 문제집 풀 땐 저다 쓰고 하지 마시고 어법에 관해서는 한 권에 단권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로 공부하셔야 이 내용이 이렇게 쌓이면서 여러분만의 개통이 생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어법 문제 풀 때 기계적인 걸 경계해라 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익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듣기요. 제가 듣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100% 연결하면서요. 그럼 어떻게 공부할까요? 막 또 이런 친구 있어요. 듣기를 초반에 엄청 달려요. 막 들어요. 그리고 나서 10번 들었대요. 더 이상 들을 게 없대요. 자,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른 공부랑 밸런스를 맞춰서 듣기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아예 정해드릴게요. 우리 월수금은 고교 영어 듣기 나오면 반 회분씩만 풀까요? 한 회 반.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보세요. 근데 재밌는 게 발음 때문에 안 들리는 게 많을까요? 아예 몰라서 못 듣는 게 많을까요? 발음 때문일 것 같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난 분명히 커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원어민이 curtain? 뭐지? 커튼이 아니었나? 자, 이렇게 안 들리는 것도 물론 있죠. 그런데 그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 생각엔 오히려 여러분이 안 들리는 거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Let's call it a day. 그것을 날이라고 부르자. 아, 이상한데 왜 이런 말을 했지? 뭐 오늘 일은 여기서 이만 접자라고 할 때 쓰는 약간 관용적인 표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셔서 안 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얘들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노트에다가. 자, 그럼 월수금 들었어요. 화목토는 뭐 할까요? 쉬어요? 화목토는 어제 들었던 거 계속 오며 가면서 반복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일 꾸준히 들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듣기는 표현 노트, 반복 청취 꼭 잊지 마세요. 자, 제가 저희 EBS 활용법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것들은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아실 거고 한 가지만 꼭 이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당부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각 선생님들마다 자료실이 있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올해 했던 인터넷 수능 1이라는 교재인데요. 잘 보시면 모든 지문의 모든 문장에 중하위권 친구가 모를 만한 모든 단어는 다 찾아서 써놨고요. 각 영어 문장과 우리말도 영어 순서에 맞게 끊어읽기를 해서 전 지문을 다 올려놨습니다. 제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용하지 않고 자기가 또 찾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대요. 왜요? 내가 다 해놨다니까요. 이런 거 그냥 강의 듣고 안 듣고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아까 전에 내용 그 어법 같은 경우에 이게 연계교재인데 어법을 세세하게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애매할 때 많다고 느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법사항도 아예 지문당 2-3개씩 문제로 만들어놨어요. 가져다 푸시면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아까 내용에 대한 마인드맵 중요하다 했는데 제가 다 그려놨거든요.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선생님들이 방식은 다르지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형태의 최선의 형태의 자료들 많이 올려놓으셨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필요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여러분 위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이 D- 며칠이게요? 355일. 그래서 제가 그냥 대략 잡아 350일 해봤어요. 24시간을 곱했더니 8,400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일단 뭐 해야 돼요? 잠은 자야 되죠. 그리고 저는 아무리 수험생이지만 6시간 이하로 자는 건 정말 비추해요. 왜냐하면 잠만 줄였다 뿐이지 깨 있는 시간에 약 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런 거 있죠? 계속 같은 페이지만 읽고 있고. 그럴 바에는 그냥 푹 자고 깨 있는 시간 잘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전 6시간은 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빼니까 일단 2100시간이 2100시간이 빠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재학생들은 내신 시험 기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간, 기말 중간을 일주일씩만 공부한다 쳐도 벌써 504시간이 빠져요. 근데 내신 여러분 챙기셔야죠, 반드시. 그죠? 자, 그 다음에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삼시세끼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얼마가 빠져요? 1050시간이 빠집니다.
자, 그리고 위생 씻으셔야 해요, 제발. 그리고 왔다 갔다 등하교 하는 시간 2시간만 잡았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700시간이 빠집니다. 제가 여기 지금 친구랑 PC방 가는 시간, 노래방 가는 시간, 드라마 챙겨보는 시간 넣었나요? 전혀 넣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남은 시간을 나누어 봤어요. 며칠쯤 될까? 놀라지 마세요. 168일 남았습니다. 누가 355일 남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168일 남았어요.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다고 말하는 수험길이에요. 고생길이라고 이야기하고 너 이제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시느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훨씬 해볼만하고 생각보다 훨씬 덜 힘든 수험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길에 저와 EBS도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